KTN 오늘의 주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뉴욕 주 검찰에 출두한 가운데 가족 기업의 자산 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 무피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곤 있지만 재출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한 후 공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팔지 않겠다던 테슬라 주식 69억 달러를 결국 매각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뉴욕 주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을 과정에서는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 기업의 자산 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 무피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피권 행사는 이미 검찰에 출두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선서를 해야 하는 검찰 신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질문에 답변을 할 경우에는 뉴욕주 검찰의 노림수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 출두에 대해 흑인인 레이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을 향해 인종차별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 사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플로리다 별장 마러라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후 9일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과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재출마 선언을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당국이 대만 통일의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대만 백서를 10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백서에서 대만의 집권 민진당이 독립과 함께 분리주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양안의 평화적 통일 기회를 손상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라고 민진당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20년 만의 백서 발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사실상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을 시작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재출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2024년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저조한 국정 운영 지지율을 반등시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재선 출마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올해 79세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나이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스테이시 아브라함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를 지지했습니다. 아브라함스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다시 출마한다면 그를 지지하기 위해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워녹 상원 의원도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일할 때 의미를 느낀다고 인터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조지아주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재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26% 정도만 재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9일 서명한 후 공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은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및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구 개발과 관련해 미국은 한때 세계 1위의 연구 개발 투자국이었지만 현재는 9위에 불과하다며 기술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텍사스의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팔지 않겠다고 말한 테슬라 주식 69억 달러어치를 결국 처분했습니다. 트위터 인수를 강제할 경우 선제 대응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주식 792만 주를 처분했습니다. 약 69억 달러 규모입니다. 머스크는 매각 후 트위터를 통해 주식 매각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85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후 추가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추가로 또 처분한 겁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인수거래 계약을 강제로 성사시키는 경우 테슬라 주식을 긴급하게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매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머스크가 트위터와 인수합병을 뒤집으면서 양측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스팸 계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으며 인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희박하지만 트위터가 인수 거래를 강제로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테슬라 주식을 긴급하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기 위해 주식을 처분했다고 머스크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머스크는 10개월 새 320억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팔았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테슬라 주식을 다시 매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도심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미국 언론들도 비중 있게 전하면서 구조상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지난 9일 새벽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반지하를 준지하실을 의미하는 세미 베이스먼 또는 지하 아파트라는 뜻의 언더그라운드 아파트먼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 알파벳으로 그대로 옮겨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의 반지하 거주민 중에는 빈곤층이 많다는 과거 기사를 소개하면서 반지하가 영화 기생충의 배경으로 활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에 대응해 가스 사용을 15% 줄이는 비상계획에 돌입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달 초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스 사용을 최근 5년간 평균보다 15% 줄이는 비상계획을 시행했습니다. 만약 가스가 충분히 절약되지 않고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EU는 경보를 발동해 회원국별 가스 사용 감축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이 16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같은 날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번 연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와 미래 감염병에 대응하고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주제로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약 2달 만에 40% 선을 회복하면서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우려가 한층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로이터 의뢰로 지난 7일에서 8일 양일간 전국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직무수행에 4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445명, 공화당 지지자가 357명이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중점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생산 보조금 확대와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법에 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